서울중앙병원은 한밤중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산부인과까지 항상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시간을 다투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태어났다. 그날 밤 역시 분만실 앞 복도는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교대 시간이 지났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박민수는 퇴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병원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의사였지만 오늘 맡은 산모의 상태는 그에게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난이도를 안고 있었다. 산모 이름은 윤하은. 30을 막 넘긴 직장인이었고 임신 기간 내내 건강 문제로 여러 번 병원을 오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병원 시스템에는 하은의 상태 변화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수축이 약해지고 태아의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경고가 반복되었다. 의료진은 빠르게 협진을 요청했고 분만실에는 이미 경험 많은 신생아 전문 간호사들과 산부인과 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민수는 기록을 확인하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윤하은은 예정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가족은 지방에 있어 병원까지 오기 어려웠고 그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회사에서는 워낙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며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아이를 무사히 낳기만을 바란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었다. 그러나 분만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민수는 분만 진행 기록을 보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진통 패턴도 불안정했다. 그는 팀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보조기구 사용을 선택했고 모든 의료진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의료진은 절차대로 움직였다. 이 병원의 산부인과는 실수 없이 정확히 움직이는 것으로도 유명했고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최대한 집중하고 있었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간호사 한미라는 산모의 상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 미라는 환자들의 작은 변화도 잘 기록하는 성격이었고 오늘 역시 윤하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다. 태아의 심박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박민수의 지시 아래 모두가 예정된 순서대로 움직였다. 분만실 안에는 침묵과 신호음이 번갈아 이어졌다. 의료진은 절차를 수행하고 기록을 남기며 분만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박민수는 모든 수치를 점검한 뒤 마침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맞았다. 그러나 의료진의 기대와 달리 막 태어난 아이는 울지 않았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적이 텅 빈 공기처럼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간호사들의 시선이 동시에 박민수 쪽으로 쏠렸고 윤하은의 기록기 화면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어떤 소리도 아이에게서 들리지 않았다. 태어난 아이는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채 신생아팀에게 넘겨졌다. 산모의 상태는 안정시키는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우선 아이의 호흡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동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이가 울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의료진은 아이의 반응을 살피며 표준 절차를 빠짐없이 적용했지만 그 작은 생명은 주변의 움직임과 장비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한미라만이 아니었다. 신생아 전문 간호사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아이의 첫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오늘의 이 침묵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마음 한편에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많은 어려운 케이스를 봐왔지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거의 없었다. 아이에게 붙인 이름은 별표 서민재 별표였다. 산모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라고 기록에 남았다. 그러나 민재의 상태는 의료진이 생각한 조용한 신생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울지 않고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러나 의식은 또렷하게 존재하는 듯한 모습. 처음 본 이들은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다. 윤하은은 회복실에서 아이의 상태를 묻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상황을 더 관찰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산모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하은은 이미 무엇인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 과정 내내 외로움과 불안을 견뎌야 했고 아이만은 건강하길 바랐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 병원 복도 곳곳에서 아침 회진 전에 정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NICU 앞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가 들어온 직후부터 담당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마다 서로에게 세심하게 인계했고 데이터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특이점들을 기록에 남겼다. 이른 아침, 박민수는 다시 NICU 쪽으로 향했다. 그는 분만실로 돌아가는 대신 아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밤새 윤하은의 회복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지만 민재의 상태는 여전히 예측이 어려웠다. 민수는 의사로서의 판단보다 인간적인 불안감이 더 크게 밀려오기 시작하는 자신을 느꼈다. 20년 넘게 수많은 산모와 아이들을 지켜봐온 그였지만 오늘의 침묵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의료진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서 있었다. NICU 내부 모니터링 기록에는 이상 신호가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느끼는 불편한 감각들이 계속 적혀 있었다. 울지 않는 신생아. 반응 없는 신생아. 그러나 의식이 사라져 있지 않은 신생아. 이 세 가지 조합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어떤 사례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 서울중앙병원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태어난 이 작은 생명은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민재가 들어온 이후 병원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각자의 업무를 이어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떨치지 못했고 교대 시간마다 민재에 대한 인계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표준 절차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아이의 묘한 정적과 반응 없는 상태는 누구에게나 오래 남았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NICU의 분위기는 달라졌고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한미라는 동료 간호사 이지원에게 자신의 느낌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미라는 민재 곁에 있을 때마다 주변 공기가 얇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지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작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교대 기록에는 근거 없이 이상하다고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경험한 감정은 문서에는 남지 않은 채 사람들의 속에서만 속삭이듯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민재가 태어난 직후부터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호흡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심장 박동도 기준치 안에 있었으며 생체 신호 역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지만 간호사들은 검사 결과보다 눈으로 본 민재의 모습이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 움직이지 않고 울지 않고 깨어있는 듯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아기. 그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설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한편 윤하은은 회복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상태를 계속 물었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표현을 선택했지만 하은은 전달되는 말들의 공백 속에 불안이 숨어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혼자였고 출산 과정 역시 매 순간이 불안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적이 또 다른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민재의 상태는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표준 수치는 정상, 외형적 이상 없음, 그러나 반응 없음. 신생아실 교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경험 많은 간호사조차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의료진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묘해졌다. NICU 내부에는 보통 의료진이 움직이거나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유지되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교대 중이던 이지원은 기록을 정리하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 등 뒤에 스며들었다. 돌아봐도 누구도 없었고 장비도 정상 작동 중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원은 한미라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미라는 NICU에서 종종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에 대해 말해주었다. 의료진들은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눈빛을 교환하곤 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비합리적인 감각을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두는 자신이 예민해진 것이라 넘겼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감정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민수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의사로서 그는 항상 판단의 기준을 데이터에 두었지만 민재의 경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의 사고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민재의 모니터링 기록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분명 이상이 없어야 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이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이가 정상이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산부인과와 신생아과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민재의 검사 결과가 공유되었고 치료 계획이 논의되었다. 기록상으로는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의료진의 표정에서는 이상한 느낌을 떨치지 못한 흔적이 드러났다.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어딘가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한편 NICU 근무자의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를 맡은 사람 중 몇몇이 민재 근처에 있을 때 생기는 설명할 수 없는 체감적 공기 변화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교대표에는 정상적으로 이름이 올라갔지만 간호사실에서는 서서히 민재 관련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아무리 의료진이었어도 이유 없이 느껴지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은은 면회 허가를 받고 민재를 보았다. 의료진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보이도록 설명했지만 하은은 아이의 눈빛에서 깊은 어긋남을 느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조용했다. 병원 생활을 오래 해본 산모들은 종종 출산 후 감정 변화를 겪지만 하은의 감정은 단순한 산후 우울과는 다른 결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지만 민재는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이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 곳곳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NICU 앞 복도에서 어떤 간호사가 밤 근무 중 아이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묘한 기척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또 어떤 이는 장비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이었음에도 민재 쪽 모니터만 몇 초간 끊기듯 기록이 비워지는 순간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공식 기록에는 남길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입소문은 점점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의료진은 여전히 전문성과 원칙을 지키며 민재를 돌보고 있었지만 병원 전체의 공기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위해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을 갖고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단지 모두가 같은 생각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민재의 침묵은 단순한 특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원 전체에 서서히 퍼지는 불안의 시작이었다. 모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 무언가가 이 조용한 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한미라는 민재가 입원한 뒤 며칠 동안 이어진 묘한 분위기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경험이 많을수록 설명되지 않는 감각을 쉽게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번엔 단순한 예민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어려웠다. 어느새 그녀는 민재의 이상한 정적이 단순한 상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왜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조용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는지 미라는 결국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병원의 시스템은 오랜 환자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고 의료진이라면 필요한 경우 언제든 과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출생일인 3월 14일에 시선을 두고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작업이었지만 날짜와 관련된 무언가가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색창에 날짜를 입력하자 오래된 분만 기록이 하나 올라왔다. 20년 전의 파일이었다.
산모 이름은 신소영. 출산 과정에서 아이가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기록은 오래된 문서였지만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록일수록 업데이트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당시 일부 항목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타나 수정 흔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지나치게 단정했다. 더 자세히 살펴보던 미라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춰섰다. 당시 담당 의사의 서명이 약간 번져 있었다. 확대해보니 잉크가 겹쳐진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누군가 서명을 다시 쓴 듯한 모양으로 보였다. 의료 기록에서 서명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이 정도 수정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미라는 곧장 신생아과 사무실로 내려갔다. 문서 담당 직원에게 20년 전 기록의 원본 사본이 있는지 물었지만 오래된 파일이라 실제 문서의 일부는 이미 폐기되었고 전산 기록만 남아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던 중 직원이 기록을 띄워낸 뒤 말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서울중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라며 지금도 재직 중일 거라고. 그리고 미라는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는 순간 즉시 알았다. 그 이름은 박민수였다. 미라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얼어붙었다. 물론 오래된 기록이니 같은 의사가 오랜 기간 근무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민재의 출생일과 20년 전 사망 기록이 같은 날짜라는 점, 그리고 그 기록의 서명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강하게 겹쳐졌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괜한 추측으로 병원 분위기를 흔들 수 없지만 만약 지금의 이상한 공기들이 과거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그날 오후 미라는 병원 전산실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찾아갔다.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오래된 기록의 접근 로그와 수정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전산실 직원은 보안 규정상 민감한 내용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충분히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자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겠다고 했다. 모니터에는 단순하게 표시된 타임라인이 떴다. 기록이 처음 작성된 날짜는 20년 전, 그리고 그 이후 단 한 번, 몇 년 뒤에 수정된 내역이 있었다. 수정한 사용자 이름은 박민수로 표시되어 있었다. 미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했다. 민수는 병원에서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냉정한 의료진으로 알려져 있었다. 환자에게 무례한 적도 없었고 의료사고와 관련해 이름이 언급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기록은 분명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민재와 신소영의 아이, 정확히 20년 차이, 같은 날짜. 담당 의사, 수정된 기록, 이 모든 연결점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고 섣불리 민수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의료 현장에서 기록 수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오래된 문서는 재정리 과정에서 누군가 다시 서명해야 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미라는 이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신소영이라는 이름의 환자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산모의 주소, 보호자 정보, 사망 후 진행된 절차 등, 하지만 등록된 내용이 지나치게 적었다. 보호자 연락처가 비어 있었고 출산 후 아이의 사망 기록 이후에 어떤 절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 사건이 병원에만 존재하고 그 외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재의 조용함이 더 이상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의료진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람으로서의 직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하은이 출산 과정 내내 혼자였던 것처럼 신소영도 아마 혼자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더더욱 기록이 단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미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곳에는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깊이 찾아볼 것이다. 누가 무엇을 숨겼든 왜 숨겼든 지금의 이상한 공기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답을 찾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이후 병원 전체를 뒤흔들 큰 진실을 향한 시작이 되었다.
박민수는 민재가 태어난 이후부터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가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설득력을 잃어갔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늘 침착하고 일관된 판단으로 존중받아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요즘에 그는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출근길부터 퇴근 직전까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 민재가 남긴 침묵이 따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기록을 보려 할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불편함을 느꼈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묘한 감각에 시달렸다. 병원 생활이 길어진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라고 넘기려 했지만 민수는 자신의 불안이 단순한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가 지날수록 깨닫고 있었다. 민수는 일부러 바쁜 근무 스케줄에 몸을 묶으며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만 오히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확히 20년 전, 지금과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맡았던 한 산모의 이름과 불안했던 분만 상황.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번도 그 사건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당시의 기록은 이미 문서로 정리되었고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마무리되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재의 침묵은 묻어두었던 기억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그는 점점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한미라는 민수를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변화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처럼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회의 도중에도 집중을 잘 못하고 동료들의 질문에 단답으로만 대응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들어 있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어느 날 민수는 기록실에서 환자 서류를 정리하다가 불현듯 손을 멈추었다. 문서의 특정 단어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20년 전 사건이 분명한 형태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당시 분만은 평범하지 않았고 심각한 출혈과 호흡 저하가 겹쳐지는 상황에서 그는 압박감을 견뎌야 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실수는 기록 속 문장으로 정리되며 병원이라는 조직 안에 묻혀버렸고 그 역시 의료진으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그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그날의 무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존재는 마치 잊힌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침묵, 눈을 뜬 채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의료진들이 느끼는 기묘한 불안. 그것들이 모두 지금의 순간을 20년 전과 연결하고 있었다. 김인수는 점점 병원 안에서 혼자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존중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환자를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에도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고 서류 작업 중에 멈칫거리는 일도 늘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몇 가지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실수, 책임, 기록, 그리고 3월 14일 민재를 직접 보러 가는 일은 그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NICU 앞에 서기만 해도 묵직한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한 발짝을 내딛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으로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어느 날 점심시간 무렵 조용히 NICU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춘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대로 인식했다. 이 상황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진실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직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과거 기록을 들여다보았고 그때마다 그의 기억은 조금씩 더 선명해졌다. 그는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빠르게 몰려갔다. 그가 오랫동안 외면한 단 하나의 진실. 20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신소영의 분만에서 무언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그는 복잡한 분만 상황을 혼자 감당하며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다. 분명 절차를 지키려 했지만 어느 순간 판단이 흐트러졌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다. 민수는 병원에 오면서 매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의 기록을 다시 보지 않겠다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자신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상황적 한계였다고. 그러나 민재의 출생 이후 그는 그날로부터 한 발자국도 멀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민재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어진 침묵은 단지 아기의 특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죄책감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며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더 이상 이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 불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순간 단지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더욱 혼란스러웠고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침잠했다. 민수의 흔들림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과로라고 생각하며 걱정했지만 정작 그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흔적이었다. 그는 더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재가 태어남으로써 다시 시작된 이 흐름은 결국 한 가지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 결론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날카롭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한미라는 더 이상 혼자서 추측만으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민재를 둘러싼 이상한 공기, 오래된 기록 속에 비어있는 부분, 그리고 20년 전 담당 의사의 이름. 모든 조각이 박민수 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는 결국 그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였다. 의료진으로서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병원 복도는 한산해졌고 직원 휴게실 근처에서 박민수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미라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 속에서도 천천히 그의 앞에 섰다. 말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 같았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찾은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다. 20년 전 신소영이라는 산모, 그 아이의 사망, 그리고 수정된 서명. 민수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졌고 얼굴은 무표정으로 남아있었지만 그의 안쪽에서는 이미 복잡한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미라는 자신이 왜 이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재의 출생 이후 병원 내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분위기가 단순한 우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차분히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판단을 내리려는 태도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료인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난 순간 박민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평소라면 결코 드러내지 않을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틈새를 드러냈다. 그는 바로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깊게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라다닌 그림자를 마침내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 긴 침묵 동안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했다. 그는 신소영의 분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교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혼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산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태아의 심박은 계속 불안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는 매 순간 빠르게 판단했지만 불안과 압박이 겹쳐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당시 의료진은 그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건을 정리했지만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항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 그는 두려웠다.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든 주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경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압박에 휩싸였다. 그래서 그는 기록을 정리할 때 서류의 일부 항목을 다시 작성했다. 이미 사망이 공식 문서에 올라온 뒤였고, 그는 단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더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했다. 그는 20년 동안 그날의 기록을 다시 본 적이 없었다. 다시 보는 순간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로서 성실히 일하며 그 죄책감을 묻으려 애썼다.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 책임감 있게 일하며 과거의 그림자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민재가 태어난 순간부터 억눌렀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고, 그 아이의 침묵은 마치 자신이 잊었다고 생각한 죄책감을 되돌려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미라는 민수가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질문을 이어갔다. 왜 2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하필 오늘 태어난 민재와 같은 날짜에 그 진실이 다시 떠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민수는 설명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만 민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겨놓았던 모든 기억이 강제로 끌려 올라오는 것 같았다고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단지 의료사고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무서웠다고 고백했다. 그의 삶은 그날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척했지만 내면은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 한미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잡을 의사가 있느냐고. 그 질문은 민수에게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는 즉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경력, 병원에서의 위치,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역시 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긴 침묵 끝에 그는 작게 말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그 말은 의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린 결심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원에서 오래도록 이어져온 불안한 공기의 흐름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민수가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한 뒤부터 병원 내부의 분위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미라는 민수의 표정과 말투에서 그가 이미 한계까지 몰린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음속에 묶여있던 죄책감이 더 이상 억눌러지지 않고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그 무게는 하루하루 민수를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결심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몇몇 직원들은 신생아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야간 근무를 맡은 인력들 사이에서는 이유 없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었다. 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첫날에는 모두 피곤 때문이라고 넘겼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미라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심리적 영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느꼈다. 특히 민재 주변에서 그런 일이 더욱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고 다른 신생아들과 달리 모든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의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민수 역시 매일같이 불안했다. 그가 진실을 바로잡기로 결심한 것은 분명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그 결정 이후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병원에서 무언가를 보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그를 따라다녔고 업무 중에도 집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없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릴 때도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이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면 어떤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인정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절차와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며칠 뒤 병원 내부에서 또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신생아실 근처에서 야간을 지키던 간호사 2명이 동시에 이상 현상을 들었다며 교대실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민재의 자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말했고 누군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미라는 귀를 의심했지만 그 두 사람 모두 평소 침착하고 과장되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었다.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한미라는 직접 신생아실로 향했다. 손에 기록지를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방은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니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지만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 순간 한미라는 민수를 떠올렸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의 결정 이후 내부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병원 근처의 작은 회의실에서 한미라와 다시 마주 앉았다. 그는 하루 종일 환자 진료를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민수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지만 한미라는 그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권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한 사람의 용기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 시스템과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에게 안정적인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지난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렀던 죄책감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지 않겠다는 마음만큼은 확고했다. 그리고 그는 한미라에게 말했다. 자신이 곧 병원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조사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이 결정은 그의 경력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결심을 굳힌 순간 이상하게도 병원 내의 불안한 기류는 더욱 심해졌다. 민재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떤 직원은 누군가 지나가는 기척을 들었다고 했고 어떤 직원은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갑자기 몸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아무도 없었다. 한미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현상은 단순한 공포심이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상처와 진실이 겹쳐져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수가 숨기고 있던 과거와 민재의 존재가 맞닿아 있다는 점, 한미라는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민수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도록 둘 수 없다고.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그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은 혼란과 갈등을 동반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 과정만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수의 결심 이후 병원 안팎의 분위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꼈고 누군가는 이유 모를 두려움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을 가장 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민수 자신이었다. 그는 하루가 지날수록 감정의 균형을 잃어갔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병원 기록을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깊숙한 곳에서 자꾸 되살아났다. 그가 의사로 살아온 20년의 시간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환자를 살리고 무수한 긴박한 상황을 견디며 받은 신뢰는 그의 경력의 전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뢰 위에는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하나의 진실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그 진실은 여러 해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다시 깨어나며 그를 흔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류를 정리했고 아직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메우는 동안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문서 한 줄 한 줄이 그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켜며 마지막 서명을 했다. 그 순간 자신이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다. 진실을 드러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병원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민수의 결정을 들은 일부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충격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의료계에서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어느 누가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겠는가의 한미라는 그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존경과 안타까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뒤섞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병원 내부의 이상한 기운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특히 민재가 있는 신생아실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 방을 지나가기만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고 일부 직원들은 그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다. 내부 기록을 확인할 때마다 직원들은 의도치 않게 고개를 들어 민재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모든 상황을 관찰하듯 가만히 있었다. 울음도 없고 놀라는 반응도 없으며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직원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주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들곤 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한밤중 병원 정문 근처를 지나가던 민수는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민재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낀 것이다. 환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한 줄기의 차가운 감각이 분명히 있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 섰지만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그날의 잘못을 지우는 것도 불가능했다.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한편 병원 내부에서는 민수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문이 퍼져 직원들 사이에 회의적인 시선과 불안한 감정이 확산되고 있었다. 윤리위원회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의료기록관리팀은 20년 전의 서류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병원장 역시 이 사안이 병원 전체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고심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미라는 민수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부터 시작될 과정은 과거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충격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그는 한미라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모든 걸 말하겠다. 그 말은 그가 자신을 묶고 있던 괴로움에서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출구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함께 품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윤리위원회와의 공식 면담을 위해 병원 내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시선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위로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그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이곳에서 그는 지난 20년 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을 입 밖에 내야 했다. 그 말들은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그를 묶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기 전 아주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귓가에 스쳤다. 그 목소리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한 문장을 다시 들려주었다. 이제 말해야 한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박민수는 윤리위원회 면담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병원을 나왔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래된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고백은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무너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 며칠 뒤 병원에서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되었다. 윤리위원회는 그가 자진 보고한 점을 고려했지만 20년 전 발생한 의료사고와 기록 조작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수는 병원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 사실은 직원들에게 조용한 충격을 안겼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신뢰받던 선배가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민수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정면으로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할 때 그는 오랜 동료들에게 따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복잡한 감정이 몰아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전 직원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해 누군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앞으로 의료계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바람을 담아 보냈다. 한편 병원 내부의 불안한 기류는 민수의 고백 이후 서서히 잦아들었다. 신생아실을 채우던 설명하기 어렵던 무거움도 조금씩 흐려졌고 직원들은 예전처럼 차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민재 역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울음이 적었지만 주변 반응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그 아이가 눈을 맞추며 미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미라는 민수를 다시 찾았다. 그는 짐을 챙기고 병원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긴 시간 동안 혼자 괴로워한 그에게 그리고 그 괴로움을 마침내 인정하고 꺼내놓은 용기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숙이며 짧은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는 감추기 힘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몇 주 뒤 민수는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여전히 생각이 많았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압박감은 사라져 있었다.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 삶은 처음이었다. 의료계를 떠났지만 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건강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며 다시금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다. 과거를 떠나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무렵 엘리나는 민재를 데리고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혼란스러운 사건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민재는 이전보다 안정된 모습이었고 특별한 이상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엘리나는 매일 아이를 안아주며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이제는 괜찮다고,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어느 날 오후 민재는 갑자기 창문 쪽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엘리나는 아이의 포근한 표정을 바라보다 문득 물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민재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엘리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신에게도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무게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숨결이 채우는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한미라는 병원 생활을 계속하며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때로는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료인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그리고 의료 기록과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작업을 스스로 제안하며 병원 내부의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몇 달 뒤 한미라는 작은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지역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 소식을 마음속에 새겼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민수 역시 어느 날 조용히 미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과거를 인정하고 나니 지금에서야 비로소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진실을 말하는데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말할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길지 않았지만 한미라는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던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한 걸음, 그리고 누군가를 지켜보며 건네는 조용한 마음이 결국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언제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지만 남겨진 울림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이 채널을 이어 나가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거나 혹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선택과 책임, 그리고 용기라는 것은 때때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했던 마음 역시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선택은 언제나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에 마음을 나누는 한 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함과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